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당연히 건강 빼곤 논할 수가 없겠죠. 건강 없이 이룰 수 있는 게 있나요? 당연히 건강이 제일 중요합니다. 다행히도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생존율 또한 높아지긴 했지만, 자, 뭐가 문제예요? 자, 의료기술 발달로 암이나 중대질병이 조기에 발견되기 때문에 생존율이 증가했고요. 그리고 생존율이 증가하면서 장기적인 치료 혹은 재발이나 추가 발병에 대한 뭐가 문제예요? 경제적인 부담이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안 걸리겠지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보시기 전에, 자, 한국인이 제일 많이 사망하는 원인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한국인이 사망하는 원인, 당연히 말하면 입 아픕니다. 안 걸리면 이상한 부동의 1위 암입니다. 암으로 한국인들이 제일 많이 사망을 하는데, 자, 암도요, 암의 종류에 따라서 위험도가 다릅니다. 그리고 쉽게 말씀드려서 사망원인 1위의 남, 100%로 봤을 때 36.2%면 셋 중에 하나 걸린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프로 확인했을 때 여자에 비해서 남자가 더 많이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자에 비해서 남자 암보험이 비싼 이유겠죠. 남자 암보험이 비싼 이유는 당연히 여자보다 남자가 많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해서 암보험이 암의 위험도가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유방암부터 한번 볼까요? 유방암 발병률. 자, 유방암 보통 여성암이라고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래프 보시면요, 아주 미세하지만, 아주 작지만 남성분들도 걸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대부터 70대까지, 물론 20대에는 그래프가 낮기는 하지만 70대까지 골고루 분포되어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40대에는 제일 많이 걸리긴 하지만 20대에도 걸려요, 안 걸려요? 걸린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유방암이라는 암은 나이 들었을 때도 걸리지만 젊었을 때도 위험도가 있다라는 걸 증명해 보이는 그래프일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죠. 나는 어리니까 암에 걸리지 않을 거야, 난 괜찮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자, 나이 걸리지 않아도 젊어도 걸리는 암이 유방암이라는 말씀입니다. 젊다고 간과해서는 안 되겠죠. 자, 그 다음 위암도 한번 볼까요? 자, 발병률 보면요, 여성에 비해서 남성이 2배 정도, 2배 정도 더 많이 걸리기는 하지만, 자, 30대부터 70대까지, 30대에도 걸리고요, 40대에도 걸립니다. 하지만 50대에서 70대 이 구간 한번 볼까요? 그리고 60대에서 70대 곡선으로 쭉 올라가죠. 위암 또한 남성이 2배 많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여성도 남성이 못지않게 많이 걸린다는 거죠. 하나 물어볼게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질병의 원인이 뭐가 있어요? 머리 아파, 스트레스.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 맞죠? 자, 스트레스로 인해서 내원하는 것들이 뭐 있어요? 위험. 저도 학교 다닐 때 위험으로 굉장히 병원 많이 갔었거든요. 위궤양, 위험 등등. 자, 위궤양, 위험 등등 발전하면 뭐 돼요? 위암 발병률 될 수 있겠죠. 그만큼 한국인 사회, 현대사회에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위암에 대한 발병률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도 남성암이요, 남성암이 1위가요, 뭘까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 걸까요? 1위가 위암입니다. 그리고 여성암도요, 여성암도 4위가 위암입니다. 여성도 못지않게 남성만큼 많이 걸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암이 위험한 이유는 조기 발병 시에 증세가 없기 때문에 발견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늦게 발견했을 시엔 당연히 위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여성도 남성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많이 걸리고 있다는 거, 남성 여성 다 같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 폐암 발병률 같은 경우는요, 여전히 남성이 여성보다 많이 걸리는 건 맞습니다. 근데 50대 여기 볼까요? 60대에서 70대 구간이 굉장히 많이 상승한 거 눈에 보이시죠? 이 말은 뭐예요? 원래 폐암은 남자암이 맞았어요. 흡연자들이 많이 걸린 암이 맞았는데 여성도 이제는 엄청 많이 걸린다는 그래프예요. 자, 여성이 폐암에 걸리는 원인은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성분들 주방에서 뭐 하죠? 요리하죠. 당연히 흡연자도 많아지긴 했으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그런 단순한 것이 아니어라. 그래서 자, 여성분들이 주방에서 요리를 하면요, 요리 먼지에 의해서 폐암 확률이요, 발병 확률이 88%, 그냥 조금 거짓말 버텨볼까요? 90%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죠. 요리 안 하는 여자 있나요? 요즘 가스레인지 사용하는 집안보다 인덕션 사용하는 집이 더 많잖아요. 왜일까요? 요리에서 나오는 것들이 폐암의 발병 원인이 되는 게 아무래도 천민화 되다 보니 걸리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그런 어떤 사회적 트렌드도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근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폐암 발병 원인 88%가 유리 먼지라는 게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자, 우리 암 얘기하면 뭐 얘기해요? 유전? 그리고 가족력 얘기 많이 하죠. 예전에 과거의 암은요, 나는 엄마가 위암이었어, 아빠가 간암이었어 하는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때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들, 내가 유전이 아니어도 가족력이 아니어도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암에 걸릴 수 있는 확률이 아까 몇 프로라고요? 환경적 요인이 90% 가깝다고요. 내가 가족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암에 안 걸린다라고 안심을 하면 될까 안 될까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암 환자 진료비가 2억 중 1억 8천만 원의 자부담이래요. 이 돈 있으신가요? 갖고 있는 사람 있을까요? 이만큼의 금액을? 당연히 의료비 재난을 막으려면 보장자산 마련해야 하겠죠. 자, 대책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는데 중요한 건요, 그냥 마구잡이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로 마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잘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될까요? 그 암 유전자에 대한 얘기 좀 전에도 했었는데, 자, 유전력이 있고 가족력이 있는 사람들은요, 암에 굉장히 잘 걸리겠죠. 자, 걸려서 죽을까봐 걱정인 게 맞아요? 아니요. 차라리 죽으면 나아요. 끝나니까. 근데 걸려서 치료하는 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드는 비용이 많기 때문에 문제 아닌가요? 뭐니 해도 머니가 걱정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 기사에 나와 있죠. 암 발생 후 5년 생존율이 70%나 넘는다고 합니다. 장기간 치료에 대한 대비금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입이 아파도 계속 말해야 되는 부분인데, 자, 암에 대한 가족력 그리고 유전자가 있는 사람들은요, 안 걸리면 안 걸린 사람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어때요? 무조건 걸립니다. 무조건 걸려요. 그리고 한 번만 걸립니까?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재발률이 나와 있는데, 한 번 걸린 사람은요, 유전자 자체가 암에 잘 걸린 유전자이기 때문에 온몸이 암덩어리예요. 어디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로 옮겨질지 모릅니다. 즉, 재발이나 전이에 대한 부분들도 대비를 해야 되는데, 한 번 걸리고 또 다른 데 옮기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다른 데에서도 발생하는 암이 전문 용어로 뭐예요? 2차 암이라고 합니다. 다른 데에도 암이 발생할 확률이 76.3%. 이게 2015년 국립암센터 자료인데 현재 지금 몇 년도예요? 2018년도죠. 지금은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암 발생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암에 걸리면 보통 치료비만 생각하죠. 내가 치료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만 집중을 하는데, 말 그대로 암에 걸렸을 때 직접적으로 드는 비용 직접 의료비라고 하는데, 물어볼게요. 암 걸리면 일상생활 가능합니까? 전혀 불가능합니다. 말 그대로 실업자가 된다는 건데, 실직자가 된다는 건데, 내가 실직자가 된 것도 억울해요. 하지만 내가 크게 아프면 아무거나 드실 거예요? 아니, 좋은 거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건강 보조식품도 드셔야 될 테고, 좋은 곳에서 요양도 해야 되고, 그리고 치료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나만 실직자가 되나요? 나 누가 돌봐줘요? 가족들이 돌봐줘야 되겠죠. 그럼 가족들의 어떤 경제 생활은요, 보장이 될 수가 없겠죠. 경제적인 손실 비용이 굉장히 마이너스가 난다는 건데, 자, 물어볼게요. 치료에 의해서 들어가는 직접 의료비는요, 실손 의료비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아까 재차 말씀드렸다시피 중대하게 걸렸을 때는 굉장히 긴 시간이 걸릴 것이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몸에 맞는 약, 그리고 그 보조식품, 그리고 간병비, 그리고 내가 일을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경제적 비용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보완이 돼야 됩니다. 중요한 건요, 가족들도 나를 간병을 못한다고 하면요, 간병이 써야 되겠죠. 그런 비용은 준비가 되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런 간접 의료비는요, 당연히 실손 의료비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진단금으로 충당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직접 의료비만큼 간접 의료비 준비 당연히 필요하겠죠. 의료재난 막지 않으려면요. 암에 걸렸다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암에 걸렸어요. 그럼 수술을 해야 되겠죠. 자, 암 수술 일반 병원에서 한다는 소리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지요. 어디 가서 해야 돼요? 큰 병원에 가서 해야 되겠죠. 전문의가 있고 시설이 좋은 첨단 시설이 되어 있는 좋은 상급병 혹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대학병원이나 상급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또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상급병원이나 대학병원에
6인실이 남아돈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당연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암 환자가 사람들 바글바글거리고 냉장고 열면 김치 냄새 나고 TV 소리 잔뜩 나는 그런 6인실에 있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죠. 우린 모두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내가 암에 걸리면 전문의가 있는 대학 상급병원에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시설 좋은 1인실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요양을 해야 된다는 걸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죄송하지만 병원비 너무 많이 들죠. 자, 우리 앞전에 말했던 유방암에 걸렸을 때 드는 입원 일수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그마치 30일이 넘습니다. 30일이 초과하고요. 남성암 1위 누구였죠? 어떤 암이었죠? 위암이었죠. 위암 같은 경우 또한 27일이나 입원을 해야만 되는 겁니다. 이게 과연 맥시멈일까요? 아니요. 통상적인 데이터겠죠. 이것보다 더 오래 입원을 해야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자, 중요한 건 뭐예요? 뭐니 해도 돈이 문제, 병원비가 문제라는 말입니다.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실손 의료비로는 직접 치료비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나머지에 대한, 그리고 장기적인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요, 절대 실손 의료비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누구든 부담이 되어도 할 수만 있다면 잘하는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고 싶을 겁니다. 자, 일반 병원 진료비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한 13만 원 정도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1인실에 전문의가 있는 상급 종합병원, 대학병원 얼마예요? 45만 원. 그냥 쉽게 생각해도 3배 이상이 넘어요. 이런 부분들 준비되어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자, 제가 맨 처음에 질문했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씀드릴게요. 처음 했던 질문이 뭐였죠? 나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건강이라고 당연히 답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럼 다시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내가 중대한 질병에 걸렸을 때 건강하기만을 기다리는 희망적인 삶을 살 것입니까? 아니면 치료비를 걱정하는 두려움 속에 살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린 것 같습니다. 자, 아직은 젊지만 우리의 리스크랑 질병의 속도는요,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준비해야 되겠죠.